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과 교육론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이제 수업을 할 때 기본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심화 과정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엄청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쓴 저자에 따라서 어떤 영역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있거나 어떤 영역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과학교육론 책을 보면 그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든지 과학교육론 책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굳이 이 책을 기본 이제 과정에 기본 이론 이제 교재로 선정을 한 이유는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생명과학교육론이잖아요. 그래서 물화생지가 있을 때 그중에서 생명 과학에 관련된 예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출제에 들어가시는 이제 출제위원으로 이 저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 과정으로 해서 이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생명과학 교육론 이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론서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도 과학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 교육론을 배우는데 다양한 이론서들과 기존에 이제 기출된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 이제 기출된 내용이 꼭 시중에 있는 이론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내용들은 논문이라든지 다른 이제 내용에서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한 내용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된 생물 이제 교육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20학년도부터죠. 20학년도부터 바뀐 제1차 시험에 이제 과목하고 유형별 문항수, 배점, 출제 범위는 제가 이제 뺐습니다. 출제 범위를 뺐는데 배점까지를 나타낸 이제 표입니다. 여러분들도 2021학년도로 이제 임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이 내용으로 시험을 1차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A하고 전공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A에서 이제 2교시, 3교시 90분, 1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40점, 40점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공이 이제 80점이고, 자, 거기에서 기입형하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술형이 뭐 4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다 모두 4점짜리로 바뀌었고 기입형이 총체 이제 6문항이 있습니다. 기입형이라고 하면 이제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적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고 그 용어를 하나 적는다 대부분 1점씩 이제 배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4점이죠. 4점이고 작성 방법이라 해가지고 답지에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답안을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지 조건이 이제 2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또는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2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때 각각 2점씩일 수도 있고 또는 1.3점일 수도 있고 배점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을 쓰고 그렇게 뭐 판단할 근거나 이유를 쓰고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많은 형태죠. 각각 1점씩. 과거에는 부분 배점이 이제 많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칼제점이라고 하잖아요. 칼채점. 그래서 부분 채점이 없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그러다 보니까 2020학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채점이 조금 엄격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교시 전공 A에서 생물교육론이 이제 3문제 12점 그리고 여기 3교시에도 역시 3문제 12점에서 24점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24점이면 나머지 이제 56점이 생물 내용학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점 여기서 24점, 56점 이렇게 비율이 됩니다. 이것은 점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출제를 할 때 출제 이제 범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5에서 35% 내외를 이제 생물 교육론으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생물 내용학으로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적게 나오면 생물 이제 교육론이 22점이 출제된 해도 있었고 많이 나오겠을 때는 26점까지 이렇게 많이 배점이 됐는데 문항이 서술형 4점으로 끊어지다 보니까 22점 또는 뭐 24점 또는 26점 등으로 출제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2차 시험이죠. 그죠? 2차 시험. 2차 시험은 지금 이 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학년도 이제 어떻게 시험을 칠 것인지 공고가 나왔을 때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실기 실험평가가 있는 지역이 우리 과학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응시할 지역을 실기 실험평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많이 사실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실험을 준비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상당히 시험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사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그 이제 시도 교육청마다 이제 실험 주제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쉽게 나오는 해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굉장히 어렵게 나온 해는 준비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최종 합격의 당락을 많이 결정하는 것이 실제 실기 실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치고 있을 때 한 반 정도는 여기에 지도안을 작성을 하는 지역 그리고 반 정도는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2차 시험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고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는 3주 정도 여유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도안 작성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는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응시를 작성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도안 작성하지 않는 이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업 시연의 점수가 높다 보니까 조건을 하나 빠뜨리든지 조금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점수 차이가 변별이 굉장히 이차가 많다 보니까 커지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수업 시연도 좀 부족하고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업 시연할 때 너무 이게 매끄럽게 수업 시간이 안 되고 본인이 너무 떨고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은 저는 지도안 작성 있는 지역으로 응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적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제 구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구상하고 그리고 대기번호를 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계속 대내면서 적어서 외우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지도안 작성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연,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렇게 2차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을 칠 때 생물 교육론입니다. 교육론에서 22에서 26점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 잡혀 있는 평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위원들도 이거를 평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총 7가지가 잡혀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7번은 실제 교사가 되는 시험하고 거리가 멉니다. 환경, 그러니까 학교에서입니다. 그래서 생물교육 환경과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 기자재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잡혀져 있긴 하지만 출제에서는 제외되는 영역이 7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 영역에 관련해서 6문제가 작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생물 탐구라고 하면 이제 탐구 요소죠. 탐구 요소. 그리고 이제 탐구의 본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물 탐구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 첫 번째로 잡혀 있고 두 번째가 생물학 철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생물학 철학이라고 보기보다는 과학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물 교육론이다 보니까 이 평가 영역을 잡을 때 이제 공청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이제 한국생물교육학회하고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생물 교육론이기 때문에 생물학 철학이라고 생물 탐구, 생물이라는 용어를 다 붙여놨지 실제적으로는 과학 철학, 과학 교육 과정 이렇게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과학 철학 나왔죠, 그죠? 철학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논술형 한 문제에 막 30점짜리가 라카토스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차 논술형 평가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4점에 걸맞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사실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학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사입니다.
생물학사.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생물 과학에 관련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 생성의 과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귀납적인 과정, 그리고 귀추적인 과정, 그리고 연역적인 과정. 우리 교재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 생물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귀납적이고 귀추적이고 연역적인 그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철학하고 관련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부터 현대 과학 철학이 있을 때 특히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이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과학적 방법에서 귀납법, 기추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네 가지를 구분만 정확하게 해도 기출된 것에 여러 문제를 사실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납과 기추하고 그리고 연역, 가설연역법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로순의 순환 학습 모형 있잖아요.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잘 유형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이론은 네 가지니까 외우면 굉장히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나오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틀리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과학과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개정된 교육 과정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으로 이제 미뤄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세부적으로 작업은 다 됐다라고 들었는데 조금 이제 개정이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교육 과정의 변천 과정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기출 문제는 우리 평가원 자료에서 보면 2002학년도 붙어 있습니다. 2002학년도는 과거 주관식 시험입니다. 과거 주관식 시험 저도 본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고 그리고 이게 교사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2002학년도부터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가 과거 이제 주관식 문제고 2009학년도부터가 이제 3단계로 시험을 쳤던 이제 그 학년입니다. 연도입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에 1차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었고 2차가 논수령 그리고 지금 3차 시험이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으로 치는 이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하고 뭐 실험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 3단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냐 하면 2009학년도 1차 객관식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 생물이 총 40문항이고 그중에서 12개 문항이 생물 교육론 문제거든요. 12개 문항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2009학년도부터 다 보니까 2007 개정 문제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매년 차에 보면 2문제씩 들어 있습니다. 2문제씩. 근데 지금 이제 거리가 좀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출제에 나왔던 유형을 봐야 되죠. 여기에 잡혀 있다시피 교육 과정의 변천 과정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7차 교육 과정까지는 전면적인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6차, 7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총론이라든지 그 과목별로 교육 과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수시 이제 개정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7차 이후에 2007 개정 과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마다 연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에서는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이렇게 있습니다. 변천 과정은 뭐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교하는 수준은 사실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출제되는 걸 보게 되면 7차 2007, 2009 비교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거나 2007, 2009, 2015 또는 2개 개정입니다. 2009 개정, 2015를 비교하는 문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제 빈도가 과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변천 과정이.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이잖아요. 그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왜 개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은 그리고 이제 필요성. 그럼 이것은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2009 개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성격, 우리 교육과정 보면 1번이 이제 성격, 2번이 목표, 3번이 내용, 4번이 교사학습 방법, 5번이 평가 이렇게 나오죠. 성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부분입니다. 성격이 의외로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출이 많이 됐던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작년의 문항과 같이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면 중학교 과학의 어떤 단원의 무슨 내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학 원의 어떤 단원의 어떤 내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왜 범위나 수준을 따지는가?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3, 4학년군부터 과학을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배우는 주제들이 다소 이제 심화되게 되고, 하지만 주제 자체는 초등학교에서도 광합성 배우거든요.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광합성을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나 학년군에 맞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거나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 그것을 보고 이거는 중학생 수준이구나. 그럼 중학교에서 광합성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계성. 그럼 중학교에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배운다면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과목의 어떤 단원과 연계가 되는가? 그럼 식물과 에너지면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외우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5, 6학년군의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이다. 그리고 생명과학 2에 가면 이것이 우리가 광합성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배우는 그 단원에서의 연계가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알아야 정확한 부분입니다. 생물 교육 과정이 문제가 우리 참 야박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다른 문항들은 조건에 이제 합당해서 문장적으로 표현을 막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답지에 적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용어나 관련된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사 범위까지 채점이 사실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과정의 문제는 정확하지 않으면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과 에너지인데 식물과 에너지 생물의 다양성. 지금 단원 이름이잖아요. 이 한 글자씩 틀려도 사실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는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무엇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가? 일단은 단원명. 과목별로 단원명이 있습니다. 단원명을 굉장히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필수 탐구 활동이 있어요. 탐구 활동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라는 것은 단원을 외우게 되면 중학교에서 어떤 단원, 고등학교에서 어떤 단원 이렇게 이제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은 단원명. 특히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세 번째 내용, 교육과정상에서 세 번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하고 비교했을 때 내용 체계가 있어요. 표가 있습니다. 표. 내용 체계 표. 2020학년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3년간 기출은 이 내용 체계 표에서 나왔어요. 표에서. 그럼 표가 영역이 있고 핵심 개념이 있고 일반화 지식입니다. 또는 어떤 과목에서는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내용 요소,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영역이나 핵심 개념의 명입니다. 용어로 되어 있어요.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에 굉장히 적절한 수준으로 문제가 그냥 만들어진 형태로 나와 있는 내용책의 표입니다. 3년간 기출이 됐었고 3년간에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 저도 했었어요. 이것은 한 1, 2년도 아니고 3년간이나 어떻게 여기서 낼 수가 있는가. 작년에는 그냥 이제 작성 방법 안에서 관련된 주제와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었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과 항상 내용 요소,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내용 요소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요것이 3년간 기출이 됐습니다. 또 안 나오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오고 나서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2점짜리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입형으로 2점으로 3년간 기출이 됐는데 뭐 마음 편하게 나는 2015 개정 2점 정도는 제껴주겠어.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것만 제끼는 것도 생태학도 제끼고 여러 가지를 제끼더라고요. 사실 2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외우려고 하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익숙해지고, 그래서 조금 과목별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생명과학 교육론에서는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론 이론서랑 비교했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 첫 번째, 교육과정이 개정된 제2판으로 이제 2판이잖아요. 1판 들고 있는 학생 1판 봐도 돼요. 1판하고 2판의 차이점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2015 개정으로 그 내용 요약된 게 조금 들어가 있고 1판하고 2판하고는 다른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판을 봐도 되고 2판을 봐도 돼요. 본인이 편한 대로 보면 되고, 이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이 요약된 형태로는 들어가 있지만은 2015 개정 이제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기출됐던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표도 없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생명과학 교육론을 내가 1년 난 요것만 보겠어. 봐도 되죠. 요것만 다 알아도 붙거든요. 근데 여기 보충해야 될 것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총론하고 과학과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없다? 과학 철학에 대한 내용이 다른 이론서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하고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더하기를 해야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년간은 2점이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2점.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교수학습 이론하고 실제입니다. 교수학습 이론과 실제. 자, 여기에 교수학습 이론.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이다라고 하면 교육학에서도 우리가 교육 심리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이제 배우던 이제 부분들이고,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더 교육학자를 구체화해 가지고 과학 교육에서 많이 적용된 이론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너, 피아제, 비고츠키, 오슈벨. 오슈벨이 나오다 보니까 노박하고 고윈까지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더불어서 구성주의 관련해서는 드라이버. 그래서 이 교수학습 이론에서 해마다 작게 놓으면 한 문제. 어떤 해는 화학 같은 경우에 진짜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5문제 나왔는데 3문제 이상이 교수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험을 대면 저 작년에 시험 준비할 때 했는데요. 또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이 많이 이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고, 이것이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빈도로만 따진다면 오슈벨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물입니다. 생물에서는 두 번째로 만약에 하면 피아제가 많이 나왔겠죠. 피아제. 그리고 브루너는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다른 이제 오슈벨이나 피아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사실이고, 그러니까 브루너하고 비고츠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이론. 여기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수업에서의 필요한 전략이라든지 수업의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수학생 이제 모형 나옵니다. 모형은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형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사학습 이론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은 수업 모형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과학가다 보니까 탐구를 목적, 탐구 지향적인 이제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뭐 발견학습 모형이라든지 가설 검증 이제 탐구 수업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탐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하기 이전에 모두 다 그 선개념, 대안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서는 학습 목표에 도달 여부죠. 어떻게 과학적 개념을 이제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다양한 수업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학습 모형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것이 처음에 이제 개발됐을 때는 SCIS에서 개발됐을 때는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 모형으로 사용을 하고자 순환학습 모형이 나왔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시대 흐름 맞춰가지고 구성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4위부터입니다. 사실은 4위, 5위, 7위까지는 이제 개념을 교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업 모형이다. 7위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7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순환학습 모형에서도 정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로슨입니다. 로슨의 세 가지 순환학습 모형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적이고 경험 기초적,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유형을 적었어요. 항상 유형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형 적는 것이 1점, 근거 1점일 수가 있고 아니면 0.5, 0.5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이론을 가지고만 적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올해 13년 지금 생물교육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의 그 채점은 유형을 쓰고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고 수업을 하는 과정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걸 보고 유형을 판단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단 근거를 적을 때 이론만 적어도 채점을 다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는 근거를 항상 어디 찾아야 된다? 제시된 자료에서. 왜냐하면 내가 자료를 보고 읽고 유형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근거를 적어야 된다. 작년에 기출된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문제풀이 이제 1주차에 제가 이제 그 과제를 그때 내주려고 해요. 문제풀이 할 때 작년 기출된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는, 전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적어 와라. 그럼 내가 채점을 해주겠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채점은 굉장히 좀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 이른바 칼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들이 가채점 했던 성적하고 실제 본인 성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정확하게 찾아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정주의가 있잖아요. 반정주의가 있습니다. 과학 철학에서. 그러면 반정주의 문제점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론만 적으면 단 하나의 뭐 사실로는 즉각적으로 이론이 교체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이게 이론이거든요. 요거를 근거로 많이 적게 되면 채점이 안 됐어요. 어디에서? 지문에서 찾아서 적는 형태가 들어가야 채점이 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여러 번 해요. 그런데도 답지를 적는 것을 보면 잘 안 바뀝니다.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외웠던 내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채점에서 조금 다소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시험을 치고 나와가지고 이론서에 보면 있는 내용이라 맞다고 가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채점은 조금 다르게 더 깐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지를 지금은 어디서 해야 된다? 시험지 안에서 찾아 적어야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리고 뭐 사고력,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이론과
학습, 수업 모형에서 출제가 굉장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잡혀 있지만은 우리 좀 봅니다. 여기 보면 교과 내용의 재구성. 교과서를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왜 재구성을 하냐 하면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가 우리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재구성을 해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을 하고 개발과 교육 매체 활용. 이건 사실 2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 교재 연구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교재 연구를 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 5개념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그 5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과서들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단계로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를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 시연하는 거. 요 부분은 사실 2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대로 이 교수 학습의 실제잖아요. 우리 실제라고 하면 수업 모형을 가지고 또는 다양한 수업에 관련된 전략들을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공청회에서 실제 그 생물교육론 평가를 위한 영역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을 시킨 것이고 이 부분은 1차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출제 빈도 높은 것이 의외로 평가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생활지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뭐 형상평가부터 그리고 총괄평가를 하게 되면 진급이라든지 이제 다른 학교에 이제 학생들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급간에서에 대한 선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금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부분이고 학부모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필평가에서 이제 객관식 문항도 내고 그리고 단답식도 내고 서술형도 내고 논술형 시험도 내고 수행평가도 내고 지금 이제 수행평가가 1회 2회 수행평가가 아니라 수업 매 시간마다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아마 살떨리게 하는 부분 많은 교사들이 최고의 문제는 생활지도 그리고 이것이 그 두 번째가 보시죠. 평가 어떤 부분에서는 평가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가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제 교육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고 항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의 연속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시험을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전화가 오는 이제 부분이 강축 선생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하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제를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번에 뭐 이게 시험 문제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다. 가지고 이거를 좀 봐달라, 검토를 좀 해달라 이런 의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수준은 그렇잖아요. 학생 수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까지가 밝혀져 있지만 그다음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학고등 시험 문제는 일반 생물 여러분 우리 임용하고 비슷한 문제로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앉아 있는 이제 부모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막 세포학, 분자, 세포 생물학 막 문헌들 각종 이제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이상한 문제들을 다 쳐가지고 문제가 뭐 복수 정답이다 우리 애 답도 막 때려가지고 소송을 거는 사실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평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교사가 학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이제 필요한 이론들을 배우는 부분들이고 항상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4점짜리다라고 볼 수 있죠. 분류표, 이온 목적 이제 분류표를 가지고 시험을 이제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단원 1단원에서 2단원까지가 올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하면 그 단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것을 뭐 지식 수준에서 낼 것인지 지식도 그냥 기억 아니면 이해 수준으로 낼 것인지를 구분을 하고 탐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뭐 가설 설정이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인지 아니 이것은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인지 이거는 자료 해석인지 결론 도출인지 이게 다 다양해서 이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과학과에서 나오는 이
분류 체계는 교육 목표 분류 체계는 이제 블룸 어느 교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블룸이 이제 나오고 그 블룸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신교육 목표 분류 체계라고 해서 앤더슨이 2001년에 이제 개정된 거 이제 분류표가 있고 그리고 과학과에서 뭐니 해도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클로퍼 과학과의 맞춤으로 나오는 거. 그럼 무엇을 외워야 되는가? 평가 영역을 외워야 되죠. 블룸이 있으면 인지적 영역, 심체적 영역, 정의적 영역의 각각의 내용 요소를 외우듯이 클로퍼가 있으면 클로퍼도 9개의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 평가 영역을 외워서 적어야 되는 거.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지식에 대한 과학 지식에 대한 것을 이제 지필 평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좋은 문항은 무엇인가? 일단 복수 정답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표현된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다지선다형 그리고 뭐 우리가 연결선을 긋는 형태 그리고 빈칸을 메우는 형태, 단답형 굉장히 많이 OX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탐구에 대한 이제 부분. 그러니까 탐구는 탐구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수행평가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지만 이 탐구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탐구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기초 탐구 과정하고 동합 탐구 과정에 대한 기초 탐구 과정이 2015 개정에서 몇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6가지. 의사소통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6가지. 그리고 통합탐구 과정 7가지에서 13가지에 대한 각각의 탐구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태도에 대한 거. 태도는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나중에 외워야 되는 이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학습평가의 이제 문항 개발 자체는 평가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미 개발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쓰라든지 보완을 하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문항을 만들었을 때 복수 정답이 있는 것을 찾고 복수 정답을 없애기 위해서 지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학습평가 결과의 분석과 이해라고 하면 난이도 지수하고 변별도 지수를 각각 구해서 난이도와 변별도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으면 오답지 어떤 학생들이 몇 번을 선택했는지 쭉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인데 1번, 2번, 4번, 5번 학생들은 어떤 오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답지를 선택했는가.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어떤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가. 피드백을 주는 내용은 무엇을 적는다? 우리가 오답노트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수능을 해설하잖아요. 그럼 1번은 왜 틀렸지 하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과학적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것. 이 내용을 답으로 적는 것이 출제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물교육론에서 나오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탐구, 철학,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그리고 교수학습의 실제, 그리고 평가. 6개의 영역에서 이제 적으면 5문제, 많으면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수업을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 21일 그때 이제 시험을 2차를 쳤잖아요. 그래서 2차를 대비하는 반을 했고 그리고 2차 대비반을 이제 들었던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직강에서 또는 인강에서 학생들을 1대1 피드백을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류가 했고 그래서 2차를 대비를 하다 보니까 1월은 수업을 개강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이렇게 2달간 8주로 잡혀져 있는데 최대한 8주에 맞춰서 하고 싶어서 PPT로 수업을 하고
하지만 잘 안 맞춰져요. 길게 했을 때는 PPT로 수업을 안 했을 때 10주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한 9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강을 9주차를 하게 되면 직강생들도 못 오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인강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기 때문에 보강 그 촬영된 내용을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잡혀진 것은 8주간의 지금 생명과학 교육론이 잡혀져 있고, 제가 기출 해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출을 한 번도 이제 해설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간 해야지 벼르다가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2009 9학년도 1차 문항부터 합니다. 2차까지는 못해요. 2차는 빼고, 그리고 2차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물론 최근에 뭐 주간식 문항도 평가에서 공개된 답은 없지만 이제 정보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기출 나중에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이제 1차 문항에서 교육과정 문항을 빼고 나면 50문항이 나옵니다. 그 50문항을 보기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각의 이론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형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5년간의 사실은 기출문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출문항이 굉장히 많고 보기 하나하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출제 유형이나 포인트가 다 잡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5년간 출제를 들어갔던 분이 또 지금 출제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출제된 것은 배제하고 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 평가원의 출제의 원칙이지만은 내용학은 굉장히 책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교육론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겹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 2014학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 시험을 쳤는데 2020년도는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기출을 이걸 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빼고 할까 아니면 이걸 안 되는 학생이 있으니까 여기도 해줘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최근까지 해서 2009학년도 1차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기출된 내용을 풀이하고 관련된 이론을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이게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일정이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넣어서 6주간 지금 넣어놓긴 했거든요. 6주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출 해설반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 주씩 다 걸쳐져 있는데, 여기 이제 8주간의 심화 이론이죠. 생물 교육론. 그리고 문제풀이가 2달. 그러니까 9월 한 첫째 주까지는 이게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2달을 하는 것은 아니죠. 강 선생님은 2달을 가까이 하시지만은 강 선생님 단독으로 하시고 실제 강 선생님과 같이 하는 모의고사는 4회입니다. 파이널로 해서 4회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이제 말이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걸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반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 토요일날 시험을 쳤잖아요. 11월 이제 마지막 토요일날 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화수중에서 개강을 합니다. 2차 대비반을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4주나 5주 또는 이제 6주차, 6회 정도로 작년에는 수업을 했는데 4회에서 6회 수업을 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0일 말에 나죠. 그럼 이제 합격한 학생들 대상으로 1대1로 피드백을 하는 것을 요 1월에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1년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렇게 비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간 올해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니까 참고로 하시고, 생명과학 교육론 OT니까 여기까지만 OT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면 차례죠. 차례. 생명과학 교육론 제2판, 1판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장과 각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책을 대할 때는 순수하게 책을 대해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열심히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은 좀 열심히 봐야 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에서는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이다 보니까 생명과학 교육의 의미와 이제 목적이라는 이제 장입니다. 단원이죠. 그래서 배경과 목적이 있고 과학적 소양, 과학적 창의성, 그리고 과학의 변화, 굉장히 시대 맞춤으로 지금 과학교육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일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배경과 목적, 과학, 생명과학 교육의 뭐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냥 쭉 읽고 시험에 출제된 것은 과학적 소양입니다. 바이비가 1997년에 과학적 소양을 5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기출이 됐던 부분이고 물론 과학적 창의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과학적 창의성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창의성을 보이고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가 그냥 쭉 교양서적처럼 이렇게 쭉 과학사처럼 이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이 일장은 들어가는 장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은 그냥 읽고 관련해서 외울 거는 과학적 소양 정도를 외우면 되지 않겠는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의 특성 이제 전반적인 내용과 생명의 특성 그리고 생명 현상의 탐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생명과학이라는 그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과학사의 일부들도 나오게 되고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현상 탐구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뭐 잠정적 설명의 유형이라든지 과학 지식의 유형이라든지 유형을 어떻게 나눠놨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 생명 현상을 탐구할 때 근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원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하지만 근인적이고 원인적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목적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명 현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명 현상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활론적인 이제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계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뭐 생기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유기체론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탐구가 달라진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생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창발성 그리고 두 번째가 시스템적 특성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과학 지식 생성과 이제 생명과학 교육입니다. 과학의 철학적 기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과학 교육론에서 생물 교육론에서 나오고 있는 과학 철학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생성 과정의 철학적 기초다 보니까 귀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귀납적으로 과학 지식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경험주의의 여러 가지 과학 철학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우리 과학 철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우리는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서 고전적인 경험주의 그리고 이 고전적 경험주의에서 여러 학파가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증주의의 유형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반증주의까지 연역주의가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 철학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다루고 있는 쿤, 라카토스, 뭐 라우든 페아벤트 이런 사람들을 사실 다루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지식 생성 과정의 철학적 기초이기 때문에 귀납적인 과정을 가지고 탐구를 했던 다양한 과학 철학 사상가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귀납적이고 기초적이고 연역적인 지식 생성 학습 그 과정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과학 교육론 이론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물 교육론에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교원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교원대 출신 교원대가 나와서 지금 다른 이제 사범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과학 교육론 책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 탐구의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탐구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학문 중심 교육 사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학문 중심 교육 사조. 학문 중심 교육 사조를 이제 생각하면 이제 미국이 소련이 이제 인공위성을 먼저 이제 스푸트닉을 발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열받은 거죠. 열받아서 우리도 과학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다 보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CIS 그래서 과학교육과정 개선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 집단에서 다양한 수업 모형이라든지 다양한 수업의 전략이라든지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SCIS의 그 연구에 가담을 했다니까 좀 이상한데 연구자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브루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과학 그 실험실 실험법이 이제 스와브 뭐 펠라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이제 순환학습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한 카플러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탐구라고 하면 스와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특히 발견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브루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견 학습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이 기초 통합 탐구 과정입니다. 기초 탐구 과정에 6가지 뭐가 있죠?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여기까지가 이제 7차부터 2009 개정까지는 5가지였다가 2015 개정에서 의사소통 시험에 나왔죠. 의사소통까지 6개가 있고 통합탐구 과정에 7개였어요. 처음에 7개. 근데 이곳에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 통합은 7차에서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조금 전에 했던 관찰, 이렇게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던 것이 2015에서 15 개정에서 의사소통이 해설서는 없어요. 교육과정 해설서는 없지만 교육과정 상에 이제 명시, 글자로 딱 적혀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된 형태이다. 그 왜 포함됐는지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해설서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보게 된다면 과학과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핵심 역량에서 반영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합 탐구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5개였고 7차에서 7개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을 하고 변인 통제 자료 변환 그리고 자료 해석 결론 도출과 일반화까지 이제 7개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해인지 갑자기 교육과정이 쭉 이제 기초하고 통합 탐구 과정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 명시가 돼 있는데 무엇이 빠져 있다? 자료 변환이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일반화 등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자료 변환이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기출을 나중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 굉장히 시험 문제 이제 나왔을 때 자료 변환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탐구를 해서 수집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이것이 자료 변환을 대변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론상에서는 표, 그래프
다른 것들 형태의 자료 변환이지만은 이것이 표라는 것이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내주는 그 탐구 활동지에 이미 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과서 자체 안에서도 표가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로 나타낸다고 하면 시간 측정을 할 때 초당 어떤 변화되는 이제 양상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면 표를 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A4에다 그냥 휘어 갈겨놨다가 나중에 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료 변환인데 지금 그런 형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표는 이제 그 답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빠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하는 이런 활동이 자료 변환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기출에서 이것을 어디로? 모두 자료 해석으로 넣어서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그 이전에는 자료 변환하고 자료 해석을 구분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각각 답을 적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 통합탐구과정 문제에서는 이게 둘을 함께 그냥 어디로? 자료 해석으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을 답으로 적어야 될지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과거에는 딱 이것만을 자료 변환으로 보고 이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자료 해석으로 봤는데 왜 최근에 기출에서 이것까지를 다 자료 해석으로 묶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론서에 보게 되면 자료 변화는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이제 작업이잖아요.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맞아요. 이론상으로. 근데 각각을 구분해서 굉장히 이제 기출이 됐던데 최근에 이게 묶여지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이 뭐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달리 이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본다고 어떻게 합의가 된 건 없는데 합의를 한 것인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가지고 출제자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6개 또는 7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교육과정의 발달과 분석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이해는 이거는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의 총론을 보게 되면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큐레렘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교육사조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사조부터 해가지고 뭐 생활 중심 교육사조, 학원 중심 교육사조, 인간 중심 교육사조, 그리고 STS 운동부터 쭉 이제 나오는 여러 종류의 교육사조와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변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이제 세계에서 과학 교육의 이제 변화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분석이 되어 있지만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그 분석은 어떤 것이 개정의 필요성이고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수업을 할 때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이제 요약된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그 요약분만 프린터로 내줄 생각이니까 이 부분. 그리고 외국의 생명과학 이제 교육 과정은 뭐 외국이라고 하면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뭐 싱가포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학생들이 교육으로 목적을 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의 교육 과정이 있지만은 요것까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참고로. 그래서 기출에서도 영역이 잡혀 있지만 한 번도 기출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자꾸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까지 이제 참고로. 근데 비슷한 지금 시대에 맞춰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영국이라든지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바꿔가고 있다는 거 정도만 나중에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하고 7장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학습 이론이면 행동주의는 시험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행동주의 뭐
파블로프부터 해가지고 스키너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반두라 뭐 간의 단계가 어떻게 되고 수업 단계가 어떻게 되고 그건 우리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교육학에서는. 근데 그냥 행동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만 알면 되고 내용만 알면 됩니다. 행동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지적. 인지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아제 그리고 뭐 오슈벨 그리고 여기 탐구적인 브루너 구성주의 뭐 드라이브 쭉 이렇게 나옵니다. STS 교사학습까지. 그리고 학습 모형의 의미와 필요성은 수업에서 이것이 왜 어떤 의미고 필요한가. 실제적인 것은 여기 있죠. 두 번째. 여러 수업 모형의 종류와 그 이제 단계명을 외워야 되고 단계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이론적으로 외울 걸. 7장. 8장에서는 수업 전문성과 수업 설계는 이거는 우리 실제 1차 시험에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수업 설계를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일선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업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식 수업은 무조건 전통적이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강의식 수업이 월등하게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고 수업에서 많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면 질문이나 발문을 해야 되잖아요. 발문의 이제 종류들이라든지 그리고 토의 토론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이 여기 수업의 전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8장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학습평가에서는 학습평가 틀이 나오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거, 영국 거 다양한 학습 이제 평가 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나중에 뭐 팀스라든지 APU라든지 미국의 뭐 NAP라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뭐가 있는지만 쭉 보고 우리는 학자들 블룸 그리고 이제 앤더슨이 블룸의 이제 신교육 목표 분류틀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클로퍼 이 정도를 기억하는 수준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학습평가 영역, 평가 방법, 그리고 도구 및 문항 분석. 그러니까 난이도, 그리고 변별도 치수를 구하는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를 수업은 하긴 합니다. 조금 이제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3장. 그리고 4장에서의 과학 탐구 과정.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6장 7장 그리고 평가 일부 이건 이제 대학 교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범대에서 전국 사범대에서 이 책을 거의 이제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걸 8주간 이걸 어쨌든 떼려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왜 내가 한 번이라도 말로 안 뱉고 이거를 바라고 안 하면 안 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물어봐요. 이거 수업 다 했니? 학부 때 하면 3분의 1도 안 한대요. 한 학기에. 만약에 저도 그렇다면 중요한 것만 딱 하면 8주에 그냥 여유 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지금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축약되어 있는 요약, 노트만 계속 외우고 문제 풀고 기출 보고 또 외우고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생명과학 교육론 근데 이제 과학 철학이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 교육론, 교원대에서 쓰는 과학 교육론 또는 조영 교수님 책 있죠.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2달 동안에 한 번 쭉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책에 줄만 꺼서 공부를 하는 것이 편한 사람. 그거는 수업 이제 학습의 전략은 다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대로 나는 무조건 적어서 글로서 노트를 만드는 마음이 편하네. 그럼 노트 정리를 하고 판서를 해서 본인의 요약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첨가 이제 시키는 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작년에 시험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작년 거를 이제 필기를 보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한번 그냥 더 외운다는 생각으로 알록달록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적는 형태를 해가지고 요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딱 필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를 하는 형태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는데 스터디를 여기 지금 짜주게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좀 스터디를 좀 많을 때 좀 짜야 되는데 원한다면 원하는 학생으로 구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스터디는 어느 형태든지 합니다. 자, 스터디는 이왕이면 동문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동문들은 일단은 선후배나 이제 동기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서로 편안해. 눈만 맞으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자꾸 놀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문들은 어쨌든 같은 교수님 밑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내용만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교수님도 달라지면 어떤 걸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부분도 좀 달라지고 교재도 다양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학교가 섞일 수 있도록 여기서가 아니더라도 무라티니 카페에서 많이 찾잖아요, 그죠? 좀 스터디를 좀 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도 많이 하는데 물론 안 되는 경우에서는 온라인을 해야 되겠죠. 지방에 있는 이제 인강생들은 찾기가 힘드니까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얼굴을 좀 맞대고 좀 이제 서로를 이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좀 싫은 소리도 하면서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가 사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방대하거든요. 특히 내용학은. 그래서 내용학을 조금 10개월 안에 우리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화학이나 물리나 지구과학의 그 평가 영역이 그 내용학이 잡혀 있는 것보다 우리 생물은 11과목 이상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반적인 수업 이제 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생물학도 안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조금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좀 책을 전체 다를 보는 것은 좀 어리석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3학년이에요. 3학년이고 일반 생물학도 책 못 봤다 싶으면 일단 일반 생물학을 여러 번 보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기출됐던 것은 이제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오랫동안 좀 공부를 했다. 여러 가지 책을 봤다.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스터디를 할 때 세포학 책이 있으면 1장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된 중요한 단원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스터디를 해야 1년을 준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2, 3년 걸려요.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왜 1장부터 끝장까지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도 한 40몇 장씩 되지 50장 되잖아요. 50장을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분류 기출된 걸 여러분 보게 되면 생2 수준의 분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분류가 굉장히 장이 많잖아요. 일단 그걸 드러내, 스터디할 때. 일반 생물 할 때는 분류 부분을 딱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로 확 줄거든요. 그럼 분류는 나중에 따로 떼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만 관련해 조금만 더 보면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뒤쪽에 환경 떼내고 앞쪽에 전반적인 생물 관련 내용 떼내고 그러면 얼마 안 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말란 말입니다. 3학년이면 봐야 돼. 3학년에 한 번에 쭉 봐야 되니까. 근데 졸업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생물학 봤잖아요. 그죠? 그럼 스터디를 할 때 발췌를 해가지고 좀 봐야 보고 한 번 보고 돌아서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학생들 시험을 보면 다 자기가 본 내용이야. 근데 답을 못 적어요. 왜? 이게 스쳐서 받기는 했지만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발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스터디를 지금 시점에서 좀 하면 좋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스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장 넘어갑니다.